오늘 한국 증시 그냥 보기엔 올랐구나 싶으셨죠? 근데 사실 그 뒤에서는요. 수조 원이 오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줄다리기가 벌어졌습니다.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이 거대한 전투의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자, 그럼 이 수조 원짜리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지 알려면 오늘 시작을 딱 둘로 갈라놓은 이 힘겨루기부터 봐야 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힘의 균형이 정말 팽팽했죠. 외국인들이 무려 7조 5천억 원, 정말 엄청난 물량을 막 쏟아부으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이 어림없지 하면서 오히려 더 큰 돈, 8조 5천억 원으로 이걸 다 받아낸 겁니다. 와, 오늘 시장은 딱 이 한 장으로 설명이 끝나요. 자, 그럼 이 엄청난 싸움에서 이긴 쪽, 그러니까 기관을 승리로 이끈 주역들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주인공의 이야기는 바로 정부 발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빛났던 곳, 단연 코스닥이었죠. 무려 1.55%나 급등하면서 정말 강한 에너지를 뿜어냈는데요. 그 동력은 바로 정부의 아주 중요한 발표에서 나왔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이게 뭐냐면요. 딱 세 가지 핵심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연기금 파워. 국민연금 같은 어마어마한 돈을 코스닥에 팍팍 밀어주겠다. 둘째, 혁신 패스트트랙. AI나 우주항공처럼 진짜 핫한 미래산업 기업들은 상장하기 쉽게 길을 터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좀비 기업 청소. 실적 안 좋고 문제 있는 회사들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서 시장 자체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이건 시장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었죠. 와, 시장 반응은요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정책이랑 바로 연결되는 IBKS 제25호 스펙이란 종목 하루 만에 35%가 넘게 폭등해버렸어요. 정책 하나가 이렇게까지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 자, 정부 정책이 코스닥이라는 밭에 봄바람을 불어넣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요. 저 멀리 미국에서 날아온 소식이 말 그대로 로켓 연료를 들이부은 삭터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스페이스X 소식이었죠. 국내 한 벤처펀드가 스페이스X의 주요 투자자다. 이 사실 하나가 알려지니까요. 투자자 커뮤니티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수익률 190%다. 14,000주 간다. 이런 글들이 막 쏟아졌는데 이 한마디에 당시 그 열기가 그냥 다 느껴지죠.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난리였을까요? 핵심은 바로 스페이스X가 2026년에 IPO, 그러니까 상장을 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치가요, 무려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000조 원이 넘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금액이에요. 이 소식 하나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22% 폭등했고요. 일진파워랑 나노팀은 그냥 상한가로 직행해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시선을 바로 옆 나라, 일본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일본이 아주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어떻게 한국 증시에는 뜻밖의 선물이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드디어 일본 중앙은행이 움직였습니다. 기준금리를 0.5%로 올렸는데요. 이게 그냥 올린 게 아니라 무려 199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전 세계 시장이 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금리를 올렸으니까 당연히 일본 엔화 가치가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웬걸요? 시장은 완전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엔화는 오히려 더 약해져서 달러당 155엔대까지 쭉 밀려버렸어요. 왜냐? 시장이 이번 금리 인상을 이걸로 끝이다. 더 이상 금리 안 올리겠네?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엔화 약세가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수출 기업들한테는 정말 예상치 못한 선물이 된 겁니다. 일본 경쟁사들보다 가격 경쟁력이 확 좋아지니까요. 현대차 주가가 2% 넘게 오르고 자동차랑 전자부문 전체에 아주 따뜻한 바람이 불었죠. 자, 이렇게 시장 곳곳에서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거인들이 있었어요. 조용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었죠. 네, 바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대표 주자들이었습니다. 아니,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1.21% 빠지고 SK하이닉스도 0.91%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도대체 이쪽 동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유를 파고들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차익 실현.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쯤에서 팔자 하는 물량이 나온 거고요. 둘째,
오늘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팔았던 그 외국인들 있죠. 그 매도세가 바로 이 두 종목에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마이크론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생각보다 우리 증시를 끌어올려주지는 못했어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시장의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봤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 수를 어떻게 두어야 할지 투자 전략을 한번 짜봐야겠죠. 오늘의 시장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투자 치트시트로 정리해드릴게요. 자, 오늘 분석을 정리한 투자 전략표입니다. 먼저 사볼까 고민해볼 만한 매수 후보부터 볼게요. 엔저 효과를 톡톡히 보는 자동차, 그리고 스페이스X 모멘텀을 받은 우주항공, 또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조선이랑 방산, 이쪽은 계속 긍정적으로 볼만합니다. 반면에 반도체 대형주들은 지금 단기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켜보자 하는 관망 자세가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유가도 떨어지고 정부 규제 리스크도 있는 에너지 쪽이나 일부 코인 관련 기업들은 당분간은 좀 피해가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 하루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외국인은 던지고 기관은 받아냈다는 치열한 힘겨루기였습니다. 자, 이게 과연 더 큰 상승을 위한 단단한 바닥다지기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방어에 그쳤던 걸까요? 수조 원이 오간 이 거대한 전투, 그 승부는 내일 다시 이어집니다.